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사과, 당근, 딸기, 이것들이 진열대에 오르기까지 탈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크기가 좀 작거나 모양이 삐뚤거나 껍질에 흠집이 살짝 있거나 맛은 똑같고 영양도 같은데 모양이 못났다는 이유 하나로 밭에서 갈아엎어지거나 선별장에서 걸러지거나 도매시장에서 유찰됩니다. 이렇게 매년 버려지는 농산물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5조 원어치입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맛은 같은데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지, 이 구조가 농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걸 바꾸려면 뭐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규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농협과 국내 업체 조사를 종합하면 매년 농산물을 선별할 때 전체 생산량의 약 15%에서 30%가 못난이로 분류됩니다.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소장은 생산된 농산물의 3분의 1 정도가 소비되지 않고 주로 버려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분의 1이면 농민이 땀 흘려 키운 것 중 3개의 하나는 사람 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5조 원 이상입니다. 5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2024년 기준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전체 농산물 평균 소득 증가분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농민들이 1년 동안 더 벌었다고 기뻐할 금액보다 버려지는 금액이 더 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깝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농민이 투입한 종자비, 비료비, 인건비, 물값, 이 모든 게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고 버려지는 농산물이 썩으면서 나오는 온실가스와 폐수는 또 다른 환경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못난이 농산물은 대체 어디서 탈락하는 걸까요? 이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밭입니다. 수확할 때 기형과 소과, 흠집이 있는 것들은 아예 따지 않거나 따로 분류합니다. 수확하는 데 드는 인건비가 팔아서 받을 돈보다 많으면 그냥 밭에서 갈아엎어버립니다. 농사지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애써 키운 걸 트랙터로 밀어버리는 그 심정을. 두 번째는 선별장입니다. 요즘은 기계가 크기, 색깔, 흠집을 자동으로 판별하는데 기준에 조금만 못 미쳐도 컨베이어 벨트에서 튕겨나갑니다. 세 번째는 도매시장입니다. 경매에 올라가도 외관 등급이 낮으면 유찰되거나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가공용 딸기 같은 경우는 아예 생식용과 유통 경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도매시장 상품 딸기와는 다른 세계에서 움직입니다. 네 번째는 소매, 그러니까 마트입니다. 마트 납품 규격을 통과하지 못하면 진열대에 오르지 못합니다. 소비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맛도 영양도 멀쩡한 농산물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못난이 농산물은 정말 맛이 같을까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바로는 채소의 경우 시중 유통상품과 맛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은 오히려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당도가 높은 과일일수록 벌레가 더 좋아해서 병충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흠집 있는 과일이 오히려 더 달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앵테르마르시의 슈퍼마켓에서 실제로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못생긴 과채와 일반 과채의 맛이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못난이가 못난 건 맛이 아니라 외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못난이 문제가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후변화입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 3.6%, 2.3%로 3년 연속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기후 피해를 입은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2.4%, 6%, 10.4%로 오히려 치솟았습니다. 전체 물가는 안정되는데 농산물 가격만 폭등하는 이 기묘한 엇갈림의 원인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에는 고온과 가뭄으로 양파 생산량이 8% 줄면서 가격이 약 90% 올랐고 2023년에는 봄 저온과 여름 집중호우로 사과 생산량이 23% 감소해 가격이 91% 넘게 뛰었습니다. 2024년에는 폭염과 가뭄에 여름 배추 생산량이 9% 줄어 도매 가격이 약 49% 급등했고 2025년에도 폭우로 수박과 오이가 전년 대비 35%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런 극단적 기상이 반복될수록 열과 기형과 소가 같은 못난이 비율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연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농산물 재배 적치가
81km 북상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말은 지금 경북에서 잘 되던 사과가 점점 충청이나 강원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사과 재배 면적은 2014년 약 520헥타에서 최근 1750헥타로 3배 이상 늘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33년까지 사과 재배 면적이 약 2,900헥타, 축구장 4,000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배지의 기후 적합성이 떨어질수록 이상과 비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좀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4년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51개 농산물의 평균 소득이 전년보다 10.4%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늘었으니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요. 수량은 오히려 1.4% 줄었는데 농가 수치 가격이 8.4% 올라서 총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농촌진흥청 담당 과장도 직접 말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대체로 이상기후로 시장 가격이 상승한 작목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태풍이 와서 사과가 많이 떨어지고 못난이가 많이 나왔어요. 시장에 나온 멀쩡한 사과가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올해 사과 농가 소득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수확량이 줄고 못난이와 폐기 물량이 늘어난 해에 역설적으로 단기 소득이 오르는 왜곡 구조인 거예요. 이걸 매년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202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인 1,3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중요도 1위로 꼽힌 이슈가 위험관리 체계 정교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이었다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2014년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 앵테르마르쉐가 시작한 못생긴 과일과 채소 캠페인입니다. 이 매장은 모양이 이상한 당근, 울퉁불퉁한 사과, 찌그러진 오렌지를 정상 제품보다 30% 싸게 팔았습니다.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걸로 주스와 수프도 직접 만들어서 시식하게 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캠페인 시작 사흘 만에 272kg의 못생긴 과채가 모두 팔렸고 매장 방문객은 24%에서 최대 35%까지 늘었습니다. 과채류 매출은 10% 증가했고 이 캠페인은 프랑스에서 1,300만 명에게 도달했습니다. 영국으로 넘어가면 테스코는 임퍼펙틀리 퍼펙트라는 이름으로 5천만 팩의 과채를 낭비해서 구했고 모리슨스는 2015년부터 원키라인을 출시해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못난이를 팔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못난이 농산물 판매는 최근 1년간 약 20% 급증했고 약 500만 명이 정기적으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의 생활비 위기가 이 변화를 가속화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소비자들이 모양보다 가격을 보기 시작한 거죠. 미국에서는 임퍼펙트 푸드라는 스타트업이 못난이 농산물을 박스에 담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게 앵테르마르쉐 캠페인에서 직접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못난이 당근이 일반 당근만큼 건강하고 식품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알렸을 때 42%가 못난이 혼합 번들을 더 선호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이미 2008년에 농산물 외관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완화해서 매장들이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을 더 쉽게 취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18년 전에 이미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사실 한국의 농산물 등급 체계를 보면 왜 못난이가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지 구조가 보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기준으로 농산물 등급은 고르기, 형태, 색깔, 신선도, 결점, 선별 상태 등을 보고 특, 상, 보통으로 나눕니다. 이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건 1970년대에서 80년대입니다. 당시에는 포장 규격, 그러니까 크기와 치수만 다뤘어요. 그러다 점차 외관과 색택, 결점 기준이 추가됐고 2015년 이후에야 비로소 당도나 산도 같은 맛 기준이 등급 요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외모 위주로 평가해온 거예요. 특 등급과 상등급 사이에 가격 차이가 품목에 따라 20%에서 50%까지 벌어지고 보통 이하 등급은 사실상 경매에서 탈락하거나 반값 이하로 처리됩니다. 이 구조에서 농민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떻게든 특이나 상등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아예 출하를 포기합니다. 시장이 외모를 기준으로 돈을 매기니까 농민도 외모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행히 변화의 싹은 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정기 배송 서비스 어글리어스가 대표적인데요. 2021년 서비스 출시 후 연평균 29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가입자 15만 명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고 재구매율이 88%에 달합니다. 누적 판매량은 150만 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환경가치와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흐름이 이 시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농식품부도 2026년 초에 기형과 등을 활용한 못난이 딸기 상품화,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직거래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뒤따라오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글리어스의 누적 판매량 150만 킬로그램은 대단한 성과지만 매년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전체 규모에 비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대형 유통 채널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없으면 민간 플랫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넓게 보면 결국 우리 사회가 농산물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영국 토양협회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20%에서 40%의 농산물이 외관 문제로 거부됩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10년 전부터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EU는 18년 전에 규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2024년 전남에서만 벼멸구 피해가 약 9,260헥타, 7월 집중호우로 농작물 약 9,450헥타가 침수되고 891헥타의 농경지가 유실됐습니다. 전남 지역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2만 4천여 헥타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농산물은 상품성을 잃고 고스란히 못난이나 폐기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버려지는 5조 원은 6조, 7조로 늘어날 겁니다.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예쁜 사과만 골라 담을 때 그 뒤에서 맛은 똑같은데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밭에서 갈아엎어지는 농산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용은 농민의 소득 감소로, 환경 오염으로,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 못난이 농산물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밥상 위의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사라지는지를 아는 것. 그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장을 보실 때 조금 삐뚤어진 당근이 보이면 한번 집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맛은 같습니다. 어쩌면 더 달 수도 있고요.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